와, 정말 멋진 단어 하나 나왔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투자 커뮤니티에서 엄청 핫한 표현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건 미련한 짓이고 빨리 떠나는 게 똑똑한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뉴스 보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어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18만 원을 회복했다고 난리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한국 증시 저평가 구간 탈피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상승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제 개미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짐 싸고 있어요.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팔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 사고 있습니다. 밤새워서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비행기표를 끊고 태평양을 건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실부터 직시하고 갈게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딱 숫자만 봅시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2026년 2월 현재 코스피 지수는 5,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예요. 삼성전자도 1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52주 최저가가 52,500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무려 3배 이상 오른 거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으면 한국 개미 투자자들도 엄청 돈을 벌었겠네요. 그래서 다들 신나게 추가 매수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반대예요. 한국 예탁결제원 통계를 한번 볼까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이 2025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24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현재는 이게 거의 2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3조 원입니다. 273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세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4분의 1 크기만큼의 돈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날아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예요. 2015년만 해도 한국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고작 18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 근데 10년 만에 273조 원이 됐다는 거죠. 무려 13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특히 최근 2, 3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전체 해외 주식 보관액의 68%가 미국 주식입니다. 나머지 32%는 일본, 중국, 유럽 이런 데 분산되어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어디에 몰려 있냐는 겁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이런 빅테크와 AI 관련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2024년에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엔비디아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5조 원이 넘어요. 테슬라도 14조 원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간단합니다. 한국 개미들이 삼성전자 대신 엔비디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현대차 대신 테슬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국심이 부족해서? 한국 기업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수익률 때문입니다. 숫자로 확인해보죠. 2024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는 9.6% 하락했어요. 반면 미국 S&P 500 지수는 거의 30% 상승했습니다. 약 3배 차이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더 극적이에요. 삼성전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고점 대비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10만 전자를 외치다가 5만 전자까지 추락한 거 기억하시죠? 52주 최저가가 52,500원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엔비디아는 어땠냐? 2024년에만 거의 200% 가까이 올랐어요. 100만 원 넣었으면 300만 원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에 넣었으면 100만 원이 60만 원이 됐죠.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이 가야 할 곳은 명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2024년 얘기잖아. 2026년 들어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맞습니다. 코스피 5,500포인트 정말 멋진 숫자예요. 삼성전자도 18만 원대 회복했고요. 이제야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는 거 아니냐고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반등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저평가 해소, 밸류업 정책 효과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미국 주식 팔고 다시 한국 주식 사들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외 주식 보관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500을 찍는 와중에도 개미들은 계속 해외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2024년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 주식 삼성전자를 믿고 산 사람들, 10만 전자 간다 이 말을 믿었던 사람들, 3년을 존버했던 동학개미들. 그들이 뭘 봤냐면요. 10만 원은커녕 5만 원대까지 추락하는 삼성전자를 봤습니다. 믿음은 배신감으로 바뀌었고 기다림은 지독한 피로감으로 변했어요. 그때의 상처가 어디 갑니까? 지금 18만 원 회복했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돈을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재밌는 통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권사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거래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나스닥 야간 거래 시장에서 한국인 비중이 40%예요. 40%. 거의 절반이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밤 10시 30분에 미국장 열리면 한국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주식 거래를 해요. 밤새워서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팔고 메타 사고. 근데 낮에 열리는 한국 증시는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어도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회복해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왜 그럴까요? 왜 밤을 새워가며 미국 주식을 할까? 왜 18만 원 회복한 삼성전자는 안 사고 190달러짜리 엔비디아를 살까? 주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간 진짜 이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주가가 잘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환원입니다. 주주환원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없애버리거나. 미국 기업들은 이걸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애플 사례부터 들어가 보죠. 애플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6,500억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썼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00조 원입니다. 900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애플은 거의 삼성전자 한 개 값만큼의 돈을 그냥 자기 주식 사서 없애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가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주식이 1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주식 한 개당 가치는 1억 원이죠. 근데 회사가 주식 50개를 사서 없애버리면 여전히 회사 가치는 100억 원인데 주식은 50개만 남아요. 그럼 주식 한 개당 가치는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의 원리예요. 주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다 배당도 꾸준히 늘립니다. 애플은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요. 주주들이 이 회사는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AI 반도체로 돈을 미친 듯이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물론 연구 개발에도 엄청 투자합니다. 차세대 칩 개발하고 기술력 키우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주 환원도 철저하게 합니다. 2025년 들어서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엔비디아에 대해 계속 매수 의견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도 좋지만 주주 환원 정책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그냥 쌓아놓기만 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이러면서 사내 유보금만 늘려왔죠. 주주들한테 배당? 쥐꼬리만큼 줬어요. 자사주 매입? 주가가 너무 떨어졌을 때 잠깐 하다가 말고. 소각? 그게 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정부가 2024년 2월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고요?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비슷한 기업들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은 실적을 내도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주가가 훨씬 낮아요. 왜 그럴까요? 주주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부가 이걸 문제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주주 환원 좀 제대로 하세요.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사서 없애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4년 9월까지 전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현대차도 글로벌 완성차 기업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2024년 8월 28일에 발표했는데 그날 주가가 4.65% 뛰었어요. 투자자들이 반긴 거죠. KTNG는 더 대담했습니다. 2027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조 4천억 원은 배당으로 주고 1조 3천억 원은 자사주 사서 없애겠다고 했어요. 발표 다음 날 주가가 10.75%나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 LG, 신한금융, KB금융 이런 대기업들도 모두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2025년 국내 기업들의 배당 공시 건수와 자사주 매입, 소각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해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주주 환원을 해왔어요. 제도적으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자사주 매입하면 세제 혜택도 줍니다. 절차도 간단해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한국은요? 2011년에야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자유로워졌어요. 겨우 13년 전입니다.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였어요. 세제 혜택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문제 때문에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절차도 복잡하고요. 더 큰 문제는 신뢰예요.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긴 합니다. 오, 이 회사가 주주 환원을 하네.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거죠. 근데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고요?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사주를 사긴 사는데 그냥 금고에 보관만 해놔요. 없애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유통 주식 수가 안 줄어들잖아요? 주당 가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가 관리용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 발표에서 방어하고 오르면 그냥 놔두고 진짜로 주주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걸 다 봅니다. 아, 이 회사는 쇼만 하는 거구나. 진짜로 주주를 대접할 생각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 매입했다고 발표했을 때도 투자자들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어차피 또 금고에 넣어두기만 하겠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여기다 또 있어요. 대주주 문제. 한국 기업들은 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삼성은 이씨 일가가, 현대는 정씨 일가가, LG는 구씨 일가가 지배하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 이익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두산그룹 구조 개편 사태 기억하시죠? 두산 밥켓을 분할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대주주는 지배력을 강화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울고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태도 비슷했습니다. 대주주 사움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대주주들 놀이터구나. 우리 개미들은 그냥 호구일 뿐이구나. 반면 미국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블랙록, 벤가드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주주들 이익을 대변합니다. 경영진이 이상한 짓 하면 바로 행동에 나서요.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이사진을 갈아치우기도 해요. 심하면 경영진을 아예 교체시킵니다. 시스템 자체가 주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주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해요. 소액주주들 이익을 해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주주들한테도 쫓겨나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선택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변하길 기다릴 바엔 그냥 처음부터 주주를 제대로 대접해주는 곳에 투자하자.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똑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한쪽은 나를 호구로 보고 한쪽은 나를 왕으로 모신다? 당연히 왕으로 대접해주는 곳으로 가는 거죠. 2026년 2월 현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삼성전자도 18만 원을 회복했고요. 겉으로 보면 한국 증시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고요? 투자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내 돈을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엔비디아는 2026년 들어서도 여전히 강세예요. 2월 현재 1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 평균 목표가는 250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AI 붐이 계속되는 한 성장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 주중 환원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젠슨 왕 CEO는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 8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18만 원 회복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HBM4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삼성은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실적이 지속 가능할지도 중요해요. 18만 원 회복은 좋은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 아니면 진짜 턴어라운드일까?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 환원을 계속 강화할 건지가 핵심이에요. 10조 원 자사주 매입은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배당도 더 늘릴 건가요? 이게 확실해져야 투자자들이 믿고 돌아올 겁니다. 결국 돈은 대접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진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증시가 개미들을 다시 불러올 방법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은 답이 없어. 그냥 미국 주식만 하면 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첫째, 주주 환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해요. 지금처럼 우리 회사 착하죠? 자사주 매입했어요. 이렇게 뉴스 한번 나오고 끝나면 안 됩니다. 미국처럼 세제 혜택을 줘야 해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생깁니다. 절차도 간소화해야 해요. 지금은 주주총회 열고 결의하고 공시하고 신고하고 복잡해요.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무적 소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자사주 매입만 하고 금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걸 막아야 해요. 자사주를 샀으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일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도쿄 증권거래소는 2023년에 엄청난 폭탄을 터뜨렸어요. PBR, 주가 순 자산 비율 1배 미만 기업들한테 자본 효율성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PBR 1배 미만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회사를 청산해서 남은 순 자산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에요. 100억 원짜리 회사인데 주식을 다 합쳐도 8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도쿄 증권거래소는 이런 기업들한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주주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건지 계획서 내놔라 라고 압박한 겁니다. 거기가 금융청은 자사주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줬어요. 단근과 채찍을 동시에 쓴 거죠.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2024년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한국도 이런 식으로 가야 해요. 강제성을 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주 환원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들한테는 불이익을 줘야 해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자동으로 팔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하는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시켜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정부 지원 사업 선정할 때 우대해주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둘째, 투명성입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행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내부자 거래나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즉각 처벌해야 하고요. 두산 밥캣 사태 같은 거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대주주가 지배력 강화한다고 소액주주들 짓밟는 거, 이거 범죄예요. 근데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벌금? 몇억 원 내면 끝? 아니죠. 그 돈으로 수천억 원 챙기는데 몇억 원 벌금이 무슨 소용이에요. 징역을 살려야 합니다. 실형을 때려야 해요. 그래야 안 해요. 거기다 손해배상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해요. 그럼 함부로 못합니다. ESG 경영도 중요해요. 유럽 기업들이 배당 중심이다가 자사주 매입으로 전환한 이유 중 하나가 ESG 규제 강화였어요. 유럽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할 때 주주 환원 정책을 핵심 지표로 봅니다. 주주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기업은 ESG 점수가 낮아지고 그럼 투자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해요. 주주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요. 그 힘을 제대로 써야 해요.
실제로 국민연금이 2024년부터 스튜어드십 코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거죠. 이게 계속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SK하이닉스도 계속 앞서가야 하고요.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거든요. 주주 환원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돈을 못 벌면 소용없어요. 배당 줄 돈이 없고 자사주 살 돈도 없으면 어떡해요?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왜 강한지 아세요? AI 칩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예요.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요. 경쟁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죠. AMD도 있고 인텔도 있지만 엔비디아 상대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력 차이예요. 엔비디아의 GPU는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있고요. 한번 엔비디아 칩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바로 경쟁력입니다. 기술 경쟁력이 있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 합니다.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어야 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는데 삼성이 HBM4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2026년 2월에 삼성이 HBM4 양산 출하 소식을 발표했잖아요. 주가가 6.44%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도 제대로 하는구나. 기술 경쟁력을 회복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2026년 현재 코스피는 5,500선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8만 원대를 회복했어요. 좋은 신호예요.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예요.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숫자는 좋아졌어요. 지수도 올랐고 주가도 회복했고. 근데 마음은요? 투자자들 마음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주주 환원을 계속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이걸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해주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믿게 됩니다. 아, 이 회사는 진짜구나. 일시적인 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말이 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국정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봅니다. 맞는 부분은 뭐냐면요. 돈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 계속 있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간 건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수익률도 좋고 주주 환원도 확실하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2024년에 삼성전자 들고 버틴 사람들 고생 많으셨어요.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돈 엔비디아에 넣었으면 3배 됐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사람들한테 애국심 없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틀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요. 한국 시장이 영원히 답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KTNG, 하나금융, LG 모두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5,500선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도 18만 원을 회복했고요. 이게 다 헛된 노력이 아니에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예요. 그리고 진정성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주주를 위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걸 해낸다면요, 돈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어요. 돈은 대접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이 제대로 대접해주기 시작하면 당연히 돌아올 거예요.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지금 한국 시장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주주를 제대로 대접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성공해야 해요. SK하이닉스도 계속 앞서가야 하고요. 현대차는 전기차로 테슬라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거기다 주주 환원도 계속해야 해요. 배당 늘리고 자사주 사서 없애고 대주주들은 소액주주 이익 보호하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해요. 불공정 거래 없애고 ESG 경영 강화하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목소리 내도록 하고. 이걸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대신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역시 K주식 믿고 투자한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전 세계가 놀라고 주주권환 정책에 투자자들이 만족하고 투명한 경영에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때가 되면 지금 미국으로 간 273조 원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몰려들 거예요.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그건 한국 기업들 하기 나름입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주가치 제고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해요.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믿거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된 것도,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석권한 것도,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 세계 3위 올라간 것도 다 실력으로 해낸 거잖아요. 기술 경쟁력은 있어요. 이제 주주를 대접하는 문화만 만들면 됩니다. 그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 증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미국 주식만 하는 게 답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